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에 약간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죠. 장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61만원이고요. 플러스 14만원입니다. 어제 20만원 잃었다가 오늘 14만원이라서 완전 만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나면은, 또 약간 자신감을 얻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7월 달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요게 또 참 그러네요.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돈 버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도 있지 싶은데,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이런 좀 조급한 마음이 저한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이 다 돼가는 상황쯤 된다 싶으면 또 이렇게 삐끗해 가지고 쭉 미끄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 하나의 경험이니까요. 손실은 코스트라 선생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49번을 잃고 51번을 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혹은 작게 여러 번 잃더라도 제대로 먹을 때 제대로 한번 크게 먹는 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저한테는 경험치니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도 아주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잘 극복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는 그 표현을 딱 보고, 의외로 또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저한테 응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이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좀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싶다는 이런 쪽에 기대를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댓글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4만원이고요. 자, 오늘도 두서없이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하려면은 대본을 짜게 되면은 방송이 좀 힘드니까요.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을 바꿨는데요. 자, 지난밤에 미정시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게요. 어제 제가 되게 우울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제가 이틀 전인가 방송할 때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뭐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정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거는,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올 걸로 생각했고 미정시가 상승한다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시가 안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빠지는 게 당연히 그냥 들어 올릴 줄 알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쭉 밀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HK이노행 같은 이런 이제 우량주들은 지수가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요. 쭉 내려가서 뜻하지 않게 한 20만원 손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적극을 내려가느냐 이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제가 HK이노엔 560만원인가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줄였습니다. 260만원 정도를 정리를 하고 300만원 남겨놓고 비중을 줄여갖고 위험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막상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대충 이렇게 발표됐어요. 실제로 발표된 게 8.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8.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 다음 지난달 9.1이었거든요. 그럼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이게 뭐 예상치 8.7인데 8.5, 0.2 정도 이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주더라고요. 지난달에도 8.9%인가 예상했는데 9.1% 해갖고 0.2 정도 더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0.2는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보다 훨씬 나아지는 건 예상을 했지만 8.7%를 예상했는데 8.5%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금리
물가가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또 중간평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 효과 이런 것도 좀 노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가 아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잡히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물가가 안정된다는 느낌이 들면 급격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만 아니라면 금리를 급격하게 지금 최근에 0.75로 두 번씩이나 땡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0.5포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 덜 올려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에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올리는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들면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니까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2.9% 정도 상승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차트로 일단 볼 필요가 있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볼게요. 보시면 이틀 동안 뭐 눌리고 눌렸던 거 지난밤에 눌렸던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냥 쫙 빼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듯한 느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시장에 악재로 나올 만한 것이 잘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안 높으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쪽으로 봐도 국제 유가가 지금 뭐 WTI 기준으로 92달러 이 정도 선입니다. 지난번에는 120달러 정도 선 갔었으니까요. 이 국제 유가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곡물 가격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옥수수도 오늘쯤 한번 들어왔지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물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국제 곡물 가격도 잠깐만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이쪽은 아직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앞에 저항대를 딱 뚫고 밀어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성이지 올라간다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미정씨가 또 해석을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지고 그래도 악재다 뭐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내려가면 또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먼저 제가 가진 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시장 상황 같이 연결해 갖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HK이노엔,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제강은 팔아버렸죠. 이거 팔아버렸고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동일제강하고 DSR제강을 매수를 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 이 두 종목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서울시에 이번에 강남에 물이 막 잠기고 막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니까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강남 쪽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서초 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강남이 물바다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게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물을 빠른 속도로 물을 확 빼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배수 시설을 공사하려고 하다가 멈춰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계속 이어서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6개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에 이 배수 시설을 건설하는데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대충 그림 이렇게 구상을 해보자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배수관 같은 거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 되는 게 이제 그런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우원개발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특수건설은 뭐 지하 터널 뭐 이런 거 할 때 교량 터널 이런 쪽의 장비들 이런 쪽이 특수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대장격으로 움직여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철강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동일제강 같은 이런 종목이 거기에 철강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짐작해갖고 열흘 시간에서 잡았었어요. 잡았는데 아침에 이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이게 참 너무하죠. 아침에 이 떴다가 눌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장격인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이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리 호재성 뉴스더라도 갭으로 뜨면 일단 누르고 보는 이런 습성 때문에 갭으로 떠갖고 눌렸고 특수건설은 이게 많이 밀렸습니다. 보합권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진짜 그 대비 그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 호재성 뉴스 나가고 전날 상한가 들어가 놓으면 아침에 분명히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수많은 그 뭐죠 그 동호회 이런 쪽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일장 그 폭등 종목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특수건설 우원개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주로 보냅니다. 급등했는 종목을. 그럼 이제 받아보는 사람 중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이걸 보고 있겠죠.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원개발이 급등해갖고, 물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일부 이제 그 문자 받고 나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우원개발이 아침에 떠갖고 밀어 올리면, 이제 바로 밀리면 모르겠지만, 떠갖고 밀어 올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자, 갭으로 떴습니다. 급등 종목, 상한가, 급등, 폭등 종목 알려드립니다. 내가 받았는데, 갭으로 떠가지고 쭉 밀어 올리면, 그, 웬만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진짜 상한가 들어가면 한 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갖고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쭉 걔가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게 진짜 호재더라도, 갭으로 뜨면 일단 누르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눌러놓고 보면 또 이게 별로 호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원개발이 그 빗물 배수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럼 할 말이 사실도 없어요. 그 특수건설이 뭐 그 장비가 뭐 그 배수관 파는데 뭔 장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네 이래 따져보면 또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기대감으로 실망감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움직였고 얘들이 뒤로 밀리니까 3등주에 해당하는 이 그 동일제강 이런 거는 잽도 안 되죠. 아침에 뜨자마자 뭐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합에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얘 팔아버렸고 DSR 제강도 바로 그 DSR 제강도 뒤로 밀리길래 여기서 요건 약간 뭐 한 1% 정도 1%도 채 안 되겠나 한 요 정도에서 팔았으니까 본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해버렸고요. 오늘 올라간 건 다른 이유로 올라갔습니다. 저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제가 편입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제 유신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지, 뭔가 하나 없더라. 유신을 제가 어제 100만원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신 어디 갔나? 있죠? 자, 이 종목이 어제 분봉으로 보시면요. 얘는 유신은 그 전날 급등했거든요. 시간에서. 그래서 갭으로 뜨니까 또 눌러가지고 어제 말입니다. 오늘 말고 어제 5분봉으로 계속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뺐습니다. 거의 보합까지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짧게 그냥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26,150원인가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재료가 호재가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죠. 주로 움직이는 게 현대 에버다임, 뭐 도하 엔지니어링 이런 쪽, 뭐 한국종합기술 이런 쪽 건설 장비 이런 거 움직일 때 건설 설계하고 막 이런 쪽을 다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철도 설계나 이런 거. 남북 철도할 때도 북한에 거기 유신의 직원 한 명이 철도 탐사하러 갈 때
다른 회사들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국종합기술 이런 데는 못 들어갔고 유신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갖고 북한 철도를 실제로 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격으로 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걸리고 그다음 11월에 사우디 그 왕세자가 정상회담으로 방한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제 사우디가 지금 그 석유로 번 돈 가지고 네옴시티 건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에 현대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쪽 이야기 나오면서 유신이 또 그 설계하고 이런 쪽을 담당할 가능성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주로 뭐 그 도시 계획 설계 뭐 이런 쪽이 주력인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갭으로 떴는데 현대건설이 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얘만 밀렸거든요. 현대건설은 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얘는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종가 때 잡았던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건 호재성이 맞는데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눌러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 털어내는 동작이다 이렇게 보고 이럴 때 이제 꼭 잡고 싶으면 다 빠지고 나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딱 보고 이건 호재성 뉴스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서 뭐 급등했는 종목이면 떴을 때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눌러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에 그래서 특수건설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위험하죠. 이게 계속 눌리버리니까. 그래서 꼭 잡고 싶다면 다 빠지고 나서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특수건설보다는 우원개발이 약간 더 13%나 있는 그 높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그 바로 돌아서 올라간다는 보장 그것도 사실 없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신이 빠지길래 잡았었는데요. 오늘 그 요거를 조금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분봉인데요. 여기서 잡았던 거를 오늘 아침에 어제 시간에서 잡았던 DSR 제강하고 동일 제강 다 정리해버렸었고 유신을 27,150원에 아침에 이제 떠갖고 올라가길래요. 27,15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서 그 추가로 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요즘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더 잡으면 밀어버릴까봐 밀어버리면 이제 평단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50만원 정도만 딱 더 잡으면 내려오더라도 이까지만 안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잡은 게 손실이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안 내려오고 한 요 정도만 내려온다면 어제 가지고 있는 게 100만원치가 있으니까 50만원치에서 내려오면 손실은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머리 되게 써가지고 손실 안 보는 범위에서 50만원만 더 잡자 해서 딱 50만원만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아가지고 요거 팔았다가 다시 또 잡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7,150원에 50만원 잡았다가 그것도 27,250원에 약간 눌리는 것 같아갖고 눌릴 것 같아서 팔고 다시 또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해갖고 50만원 더 잡아갖고 현재 그 유신은 150만원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가 지금 그 세 가지 테마가 다 괜찮아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기 좀 벅차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협상적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나오면 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얘들보다는 이 매물이 많아갖고 못 올라가겠죠. 이럴 때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금 앞에 매물이 있어서 쉽게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유신이 훨씬 더 가볍게 조금만 더 뺏겨내면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주봉, 월봉 아직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유신을 150만원 잡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특별하게 지수가 확 빠지는 급락하는 현상만 없다면 그냥 사가지고 장기 투자로 묻어둘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을 사자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급등해서 수익 챙기는 이런 쪽이 아니고 여차하면 그냥 나눠버리고 컴퓨터 꺼버려도 한 일주일이나 놔두더라도 큰 충격 안 받고 뭐 영 안 되면 장기 투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뭔가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추려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신이라는 종목은 좀 좋아 보여서 이건 그냥 묻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러다가 또 내일 또 안 좋으면 또 바로 팔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마음으로 추가로 잡아서 현재 15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또 하나 추가했던 게 뭐냐면 T플렉스입니다. 원래 제가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T플렉스인데 여기쯤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실적 발표가 뉴스에 T플렉스 그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이게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2분기 실적이 매출이 666억에 영업이익 79억, 순이익 63억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꼭 이걸 이제 그 지난 분기 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잽싸게 와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히토류 쪽으로 주로 움직였는데 1800만 주니까 뭐 유동 물량도 되게 많은 건 아니고, 이 종목의 단점은 신용물 그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꽤 높을 겁니다. 아마 10%대 정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신용이 많아가지고 되게 무겁습니다. 신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빚이니까요.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자꾸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땡겨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쫙 땡겨 올리려고 그러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걸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물려있는 종목 같으면 그냥 땡겨 올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 안 팔죠.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면 기다리면 이제 수익 나겠다 싶어서 이제 버티면 되는데요. 신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돼가 있다가 언제 본전 오나 기다리고 있는 조마조마 기다리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죠. 본전되면 살았다 그러고 팔고 뜨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얘 땡겨 올리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제가 들어간 가격이 티플렉스를 4,910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910원이니까 와, 꽤 늦게 발견했네요.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면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는 못 봤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발견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돌릴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4,910원에. 그래서 잡았는데 실적을 왜 좋게 봤냐면 2차전지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사실 그냥 기분이지, 히토류 관련주들 보시면 이게 뭐 히토류 때문에 큰 대박 나는 수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도 얘가 지금 유니언 머티리얼 이런 건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그럼 막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히토류보다는 2차전지 쪽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원전 밸브 쪽으로도 있지만 그쪽보다는 원전은 지금 뭐 아직까지 크게 그게 없었을 거고 니켈을 사용한 2차전지 이쪽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매출도 좋았지만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 상태도. 그래서 좋게 봤는데 2분기에도 이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게 매출이 666억이고요. 666억이고 79억이고 63억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를 합쳐보면 1200억 넘어가죠. 지금 1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거의 160억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은 나온 거는 또 그전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왔는데 1, 2분기 합치니까 작년 영업이익만큼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3, 4분기까지 다 합치면 작년 영업이익의 2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5천원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길래 계속 잡은 겁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200만원 잡았어요. 200만원 잡았다가 그 다음에 5,080원 갔을 때 5,080원이니까 딱 여기쯤일 것 같습니다. 5,080원 갔을 때 원래는 50만원치 매도하려고 던졌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25만원 팔았나요? 4분의 1을 팔았습니다. 25만원치 팔았네요. 그러니까 25만원치 정리를 하고 한 30만원치 되겠네요. 수익까지 합쳐갖고 한 30만원치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가 지금 177만원 정도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으니까 시장이 긍정적이라면 실적 좋으면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그냥 계속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제강인데요. 고려제강은 제가 어제 매매할 때 이거 팔아버리고 좀 후회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또 오늘 얘가 오르려고 오른 게 아니고 그냥 가고 있다가 철강주가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딸려 올라갔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었는데 동일제강도 그렇고 동일제강하고 DSR제강하고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철강 관련주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이거 건강철강 상한가 들어갔다고 풀렸습니다 이거.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이
중국이 지금 대만 봉쇄를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대만 봉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는 의미로 중국 관세 철폐를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요 중국 관세 철폐 부분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미국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의 수입 관세를 너무 높여버리니까 들어오는 가격들이 전부 다 철강이고 뭐고 전부 다 가격이 높게 들어오니까 미국이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관세를 낮춰주면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낮춰진다. 이런 개념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관세를 낮춰주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지금 관세 낮춰주면 중국만 좋아지죠.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 좋은 일 시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철폐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 부분을 이제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중국 여기에 대해서 보복한다는 의미로 관세 철폐 너 자꾸 그렇게 나오면 관세 철폐해 주려고 그랬는 거 관세 철폐 안 해줘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식으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세 철폐 재고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중국 관세 철폐가 재고되면 미국에 이제 그 중국산 철강이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더 팔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부분 그 이야기 나올 때도 그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별로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철강주를 이 고려제강 이거 들고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으로 해서 그 기대감으로 계속 잡아 있었는데 이게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쿼터제로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5%인가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데는 관세를 부과시켜 갖고 철강제 수입을 제한하려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를 부과할래 아니면은 물량을 줄일래 이걸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관세는 높이지 말고 우리가 그 공급하는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5% 정도만 100% 풀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출할 쿼터 물량의 75%인가까지만 정확한 70%인가까지만 수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중국의 철강 그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에 관세를 철폐해버리면 중국은 유리해지죠. 관세가 낮아지니까 저가의 물량을 확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관세가 아니고 수입 쿼터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관세를 줄여봐야 우리는 줄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못 움직였는데 오늘 저 뉴스에 이상하게 반응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철강 관련주는 그 안 움직이는데 금강철강을 그냥 상한가까지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것도 또 그 갖다 붙이면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냐면 국내 정시에서 가장 제가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실적은 공통이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 좋을 것 같으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 신용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계속 치면 그 힘 때문에 밀려가지고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일가 지금도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수급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시는 수급으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얘가 아무리 호재성으로 대박이 터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막 던지면 살려는 사람이 계속 사다가 다 샀는데 더 이상 물량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샀던 사람들이 못 버텨갖고 손절하면서 뒤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 마지막에 이거 5,100원 여기 때에 엄청나게 뭐 몇만 주씩 팍팍 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계속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렸는데 5,000원 넘어갈 이쯤에 엄청나게 물량을 확 사갖고 끌어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정도 물량이면 뭐 상한가는 아니라도 한 20%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20%는 거 사고 한 1, 2% 정도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여기서까지 물량을 엄청나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그 약간 던지는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 이거 마지막 그 끌어올릴 때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거 자꾸 빠지면 이거 물려갖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철강 관련한 저 뉴스가 건강철강이라는 이 회사의 엄청난 호재성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 다른 철강주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철강주는 못 움직이고 얘 혼자서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딱 찜해가지고 오늘은 이 종목이다 라고 딱 찍으면
그냥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사버리는 겁니다. 사갖고 풀어 당겨가지고 이것도 아까 반대 역할이죠. 계속 매수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던지고 하는 거를 계속 먹고 다 받아먹고 나면 그 다음 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쭉 끌어올려고 상한가에 딱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갭으로 떠갖고 좀 땡겨 올려놓고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재료가 진짜 급등할 재료냐 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이 이걸 끌어올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릴 마음만 있으면 이 종목이 뭐 적자가 나든 뭐라든 관계없이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거고 이런 식이죠. 오늘 이루다라는 종목이 이것도 20몇 프로 갔다가 지금 약간 밀렸는데요. 이 종목이 뉴스가 뭐가 났냐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구나 싶어갖고 6,570원짜리죠. 그래갖고 봤습니다. 매출 108억에 영업이 22억입니다. 이게 말은 맞죠. 1분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나왔습니다. 8억 나오다가 22억 나왔으니까 매출도 97억 나오다가 108억 나왔으니까 최대가 맞죠. 분기 최대가 맞죠. 이 분기 최대 매출은 맞습니다. 지금 쭉 보면 뭐 70억 80억 나오다가 108억 나왔으니까 최대인데 이거 보면 좀 웃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부채비율 유보율 이런 쪽도 봐도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물론 또 이것도 말 갖다 붙이려면 또 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고주파로 무슨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래갖고 이 기술이 뭐 상용화되면 뭐 대박 이런 말 갖다 붙이면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해갖고 20몇 프로는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이게 108억에 22억 나온 이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티플렉스가 622억에 79억 영업이익 나온 이 회사가 5%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넋두리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력이 끌어올리는 종목 세력 따라서 샀다가 세력이 팔기 전에 잽싸게 팔고 나오는 이런 방식의 매매를 혹은 세력이 요때쯤 끌어올리지 싶다는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그때 딱 들어갔다가 먹고 빠져나오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종목 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기준선을 딱 잡아가지고 이 이상 넘어갈 때 풀배팅 했다가 한 1, 2%, 한 2, 3%딱 뜨면 바로 팔고 빠지고 뭐 이렇게 단타로 대응하거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 읽고 나서 이제 코스트라인 투자법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실적 좋으면 가야 된다. 안 가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가야 된다. 적어도 10,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유심도 마찬가지. 이 정도 뭐 실적도 얘는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이런 재료들로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력이 끌어올리고 안 끌어올리고 관계없이 그냥 제가 판단해서 그냥 매매하자. 이런 의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힘들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고려제강은 이제 티플렉스 이익 실현한 다음에 여기서 어제 팔아버려갖고 되게 아쉬웠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제 28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팔고 나서 실수했다 이런 생각 좀 해가지고 오늘 그나마 30만원, 28만원 정도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다른 건 뭐 원전 테마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원조 대장인 보성 파워텍이 또 들썩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우디 원전 그게 이제 건이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인데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고 어쩌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수주를 따낼 가능성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원조 보성 파워텍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한신기계가 뒤를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테마가 이제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철강 뭐 이쪽으로 우르르 가버리고 뭐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려서 끝이 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HK노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종목은 다른 한 분이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 종목 보는 거는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막 오르고 내리고 이런 종목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게 피곤하니까 이 종목은 그냥 바이오 중에는 실적이 괜찮아 보여서 지금 뭐 SK 바이오센서라든가 바이오 관련주들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 HK 이노엔에다가 비중을 원래는 56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어제 줄여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마음으로 그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원숭이 두창이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좀 더 퍼질 것 같은, 특히나 독일 같은 데는 그 어린 애도 감염이 된 것 같아, 가족한테. 그러니까 실제 접촉이 뭐 그런 뭐 동성애자 이런 게 아니라도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캐나다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뭐 코로나처럼 급격하게 막 확 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긴장해가지고 바로 확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 시점 지나면 이걸 그 백신 접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 격리시키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진단키트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저는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진단키트가 그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가 미코바이오메드 얘도 그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였던 것 같은데 얘는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얘는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충 그런 의미로 그 지금 현재 HK 인후엔 가지고 있고 휴마시스는 오늘 그 다른 거 다 올라가는 이 좋은 장에 거꾸로 2%나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국내 확진자가 그 오늘 나온 게 13만 명대였던 것 같습니다. 15만 명 나오다가 13만 명 나오니까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 20만 명 이상 나올 가능성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건 200만 원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건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만약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 반 정도 이익 그 손절해 가지고 비중을 줄이더라도 일단은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는 그 원래 잡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을까지 간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요.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이것저것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뭐 다른 뭐 종목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내일 방송할 때 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